지금이랑 피부톤이 두 톤이 밝아진 거예요. 제가 하얘진 이유, 효과를 봤던 것과 조금 아쉬웠던 것,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은 꼭 하얘졌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 하얗게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타면은 잘 안 돌아오는 피부다 보니까 미백 관리에 옛날부터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또 타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한때 살짝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그래도 진짜 한 번만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진짜 열심히 케어를 해줬더니 제가 최근에 일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일본 출장에서 저희 매니저님이 저보고 스프짱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얘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얘진 이유, 그리고 제가 미백 관리에 있어서 효과를 봤던 것과 조금 아쉬웠던 거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효과 없던 거부터 해야 좀 재밌잖아요. 효과 없던 거 중에서 돈이 진짜 제일 아깝고 시간이 아깝다 하는 거는 바로 화이트 태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좀 뭐 아이유의 미백법이라는 식으로 되게 붐이 일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뭐 화이트 태닝을 하고 하얘졌다, 이런 거를 저도 엄청 많이 봐가지고 제가 한 4, 5년 전쯤에 까만 피부가 저의 콤플렉스였다 보니까 그런 하얘지기 위해서 화이트 태닝을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홍대에 있는 되게 유명한 태닝샵이었는데요. 거기에 저는 화이트 태닝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분께서 근데 화이트 태닝은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딱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콜라겐을 충전해서 피부에 이제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피부가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럼 콜라겐이 충전이 돼가지고 피부 재생 주기를 좀 턴오버 주기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탄 피부를 빨리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얘지는 게 아니니까 하얘지는 거를 기대하고 받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막 블로그 같은 데서 후기를 본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신락 같은 이제 그 희망을 잡고 20회 정도를 결제를 하고 이제 화이트 태닝을 받았는데요. 화이트 태닝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변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사진을 막 찍었었어요. 점점 현타가 오면서 뭐가 달라진지 하나도 모르겠고 3번 받았을 때보다 5번째 받았을 때가 좀 더 까만 것 같고 그냥 아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화이트 태닝이라는 거는 해외에서는 레드라이트 테라피라고 불리는 거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633나노미터 부근에 파장을 내는 고출력의 전문 기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의 자체 생산력을 높여주어 잔주름 감소 등의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블로그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콜라겐을 늘려가지고 멜라닌을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효과 봤다는 글들은 거의 다 광고 글이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효과를 보셨다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 보니까 화이트 태닝을 한 50회 정도를 받으셨대요. 50회 정도 받으니까 효과가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적외선이랑 가시광선을 쬐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많아도 3번 이상은 받으면 안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한다고 쳐도 50회면 1년이잖아요. 50회는 진짜 너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 화이트 태닝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근데 저렴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태닝 크림 같은 거를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잘 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르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이 들어간 화장품인데요. 이거는 의견이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제 의견을 좀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글루타치온 자체가 작년에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붐이 일었던 성분이었잖아요. 글루타치온 이 성분을 알아보자면 글루타치온 자체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간 기능 개선에도 좋고 멜라닌 세포에도 작용을 해서 흑색 멜라닌을 만드는 성분의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피부 미용에도 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간을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나 그리고 주사를 통해서 흡수를 시킨다고 해요. 여기서 착안해서 화장품들을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화장품에 들어간 글루타치온은 컨셉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통해서 이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제품과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글루타치온 같은 거는 컨셉 성분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간 용량 자체도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같은 것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고를 때는 글루타치온 글자만 보고 화장품을 고르기보다는 다른 성분들이 얼마나 어떤 조합으로 또 어느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좀 현명한 소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글루타치온은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성분은 아닌데요. 똑같이 이런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성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성분 있잖아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라고 이 성분은 원래 지혈제로 사용되는 거였는데 부작용으로 지혈제를 사용한 부위가 좀 하얘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화장품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성분인데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도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의약예품으로 미백 유효 성분으로 승인된 성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백 유효 성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성분들도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좀 인정받고 있는 미백 유효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글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효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간 기능 개선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구매하실 때 좀 현명한 체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톤업 크림입니다. 요거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 톤업 크림 너무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도 나오고 그리고 막 그냥 바르면은 촉촉하게 피부에 스며들어가지고 진짜 내 피부처럼 발리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톤업 크림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톤업 크림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요즘 나오는 톤업 크림들을 보면은 톤업 기능은 있지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없는 톤업 크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나오는 톤업 크림들이 자외선 차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발림성이나 이런 텍스처 면에서 조금 아쉽다 보니까 그냥 톤업 기능만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톤업 크림만 발라주게 된다면 금방 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톤업 크림을 바르실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간 톤업 크림을 고르시거나 아니면은 그 톤업 크림을 바르신 후에 선크림을 꼭 덧발라주시는 것을 너무 추천드립니다. 톤업 크림은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해봤는데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인위시스의 화이트 톤업 바디 세럼이고요. 여기는 SPF 21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선 차단도 되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할 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톤업 크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입니다. 아떼의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이게 무기자차 선크림 중에서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요. 그래서 무기자차면은 이제 백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백탁 현상으로 톤업 효과를 잡으면서도 선크림 차단 지수가 SPF 50에 PA+++++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좀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할 때 저는 몸에 바르고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몸에 바르는 편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추천드리고 토너크림 좋은 제품들 너무 많은데 토너크림 바르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것들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옥주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글루타치온은 경구용 약이나 아니면은 주사로 맞는 게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 주사로 맞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연예인 피부 비법이라고 하면서 백옥주사가 많이 추천되고 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백옥주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20회 정도 맞은 것 같은데 막 엄청 순식간에 하얘지는 건 아닌데요. 한 번 맞으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이후로 피부가 뭔가 좀 투명해진다? 하얘지는 게 아니라 좀 투명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맞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뭔가 하얘진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로 하얘지진 않지만 차차 진짜 탄 피부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계속 꾸준하게 맞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백옥주사를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까맣게 탄 피부가 너무 고민이시라면 한 번쯤 맞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백옥주사 같은 거는 내과나 피부과, 산부인과 같은 곳에서 맞을 수가 있고요. 600ml 기준에 진짜 싸게 맞으면은 10,000원대도 있더라고요. 발품을 잘 팔면은 진짜 저렴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1회씩만 맞아도 금방 뭔가 피부가 좀 투명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점점 알아봐가지고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은 제가 의료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할 때는 이제 미백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해가지고 얼굴 부분에 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집에서 홈케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디 전체 전신적으로 이런 케어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백옥주사는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제인데요. 글루타치온 주사로 맞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먹었습니다. 제가 진짜 얼마나 간절했냐면 여러분 1년 동안 매일매일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에바치온이라는 거를 먹었었는데 이게 하루에 2번씩 먹는 거고 한 번 먹을 때마다 100mg씩 섭취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요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계속 복용을 하다가 여기 가격대도 비싸고 해가지고 요걸로 갈아탔거든요. 요거는 아이허브에서 직구했는데 한 캡슐당 500mg으로 용량이 좀 큰 제품으로 갈아타가지고 요거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알약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삼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약 못 먹으시는 분들은 다른 거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루타치온 자체가 간 기능을 원활히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간세포 손상 막아주는 밀크시슬 성분도 있어가지고 글루타치온 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색뿐 아니라 간에도 좋기 때문에 챙겨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이렇게 보조제로서 계속 매일매일 먹어주는 것도 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천.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킨케어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미용기기들도 진짜 너무 잘 나오고 화장품들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 주변에서도 하는 말이 그냥 집에서 홈케어하면 되지 피부과가 돈 아깝게 왜 가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피부과 다니는 거 돈이나 비용적으로 괜찮다면 계속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홍조랑 주사 피부염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얼굴을 조금 더 어둡워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사랑 지금 이 홍조 치료를 끝낸 상황이고, 그래서 얼굴이 조금 전체적으로 밝아지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홈스케어도 진짜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얼굴 부분이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도 몸보다 좀 더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 스킨케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들이 진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랑콤의 클라리피크 세럼도 너무 좋고 그 전에 소개했었던 앰플 앤 블레미시 샵도 굉장히 잘 썼고
또 이런 제품들을 제가 추천했을 때 여러분들도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었는데요. 요즘에 또 제가 한창 진짜 잘 쓰고 너무 잘 만든 제품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 영상이 진짜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요즘 미백 스킨케어 조합을 다음번에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직접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진짜 얼굴 피부도 측정을 했는데 1년 전이랑 지금이랑 피부톤이 2톤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얼굴이 2톤이나 밝아진 제가 비법 스킨케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 영상도 꼭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선크림. 찐득거린다고 선크림 안 발랐을 때도 솔직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최근에는 선크림을 진짜 열심히 발라줬어요. 무조건 야외에 나간다, 뭐 차를 타건 상관없어, 그냥 밖에 나간다 할 때는 무조건 선크림을 몸에도 다 발라줬습니다. 진짜 나는 찝찝해서 못 바르겠다 하면은 선크림이랑 바디로션이랑 섞어서라도 바르세요, 여러분. 진짜 꼭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즘에 양산을 매일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양산 붐이 살짝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양산들이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되게 초경량으로 나와가지고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기 좋게 나오는 양산들이 많은데 쓰고 다니시면 확실히 더위도 더위지만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피부가 진짜 안 타요. 그래서 이 양산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진짜 덥잖아요, 요즘에. 근데 진짜 더운데 제가 촬영할 땐 이렇게 입고 있지만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긴팔 가디건을 입습니다. 여름용 가디건을 입는데요. 진짜 안 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처럼 여름철에 잘 타시는 분들은 한 번 타면은 돌아오는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거의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들을 하면서 꼭 이런 자외선 차단 대책까지 열심히 챙겨서 하셔야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은 아마 평소보다 훨씬 빨리 탄 피부를 돌릴 수 있고 또 하얘졌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